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사님 안녕하세요. 아, 마이크 소리. 맞다. 소리.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그걸 꺼놔야 외부 소리가 안 들어가니까 이 마이크를 켜놔버리면 외부 소리가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저번에 본체 마이크 사용해도 새벽에 이거는 내 잘못이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나는 모르지. 그런 사정을 그거 켜놓고 잠깐 잠들었었는데 다시 또 일어나서 일하고. 방송 시간을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원래 9시부터 12시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청년 스피치 뭐 이렇게 관련되고 그 청년 네트워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일단은 그 뭐지 학교 밖 아이들하고 좀 멘토 역할을 좀 오전 중에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월수목은 오전에 거기를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월수목은 좀 오후에 2시쯤에 더 방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기존대로 오전에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수요일은 오후에, 수요일 목요일은 오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학교 밖 아이들도 또 챙길 수 있는 게 아니 어차피 실내에서 하니까요. 뭐 거기가 더 시원한 것 같아. 어저께 가봤는데 예. 이제 내가 죽겠죠. 여기 와서 오후에 이제 방송하려면 이제 내가 죽을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어차피 파악 중이기도 하고 그런다고 방송을 쉬어버리면 안 되니까 또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유동성 있게. 어차피 개인 방송의 시간이 자기 방송 자기 스케줄 관리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야겠어요. 근데 이 2주만 고생하면 될 것 같아. 2주 정도만. 2주만 고생하면 2주만 고생하면 아 얼음조끼. 뭐 2주만 고생하면 되는데 얼음조끼 사다 어디다 놔둘 데도 없고. 그게 더 더울 것 같아. 선풍기 틀면 괜찮아요. 또 선풍기 틀면 또 괜찮을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죠. 아니 원래 오후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 친구들이 한참 이제 친구가 중요할 때잖아요. 또 그것도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초등학교 때 이제 축구 선수를 했고 나름 유망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부상을 당해서 허리 쪽으로 부상을 당해서 이제 운동을 하긴 힘들고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체육 중학교를 다녔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공업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초학력이 너무 안 돼.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너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그쪽 간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기를 내가 오전에 방송을 한다. 그래서 오후에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3시 반하고 4시 반 했는데 뭐
애가 너무, 네, 신고를 하세요. 그렇게 새벽에 전화하면 녹음해놨다가 신고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꾸 전화가 와서 이상한 생각을 하면,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그러면 녹음을 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정신적으로 괴롭다 해서 녹음 따서 신고를 하세요. 남편분은 상관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 이렇게 시달리는 건 아니지,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괜찮게 살아야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한데, 이거는. 이거 범죄예요. 녹음을 따세요. 녹음을 따고, 그 녹음을 차곡차곡 모으세요. 그리고 뭐 욕설이나 뭐 이런 건 안 하시겠지만 반응에 따라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왜냐면 당사자 녹음은 범죄 성립이 돼요. 3자가 허락 없이 녹음하는 것은 증거가 안 되는데 당사자 녹음은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욕할 필요도 없이, 아니 반응에 따라서, 아니 그렇게 계속 괴롭게 잠을 못 잘 정도고 약을 먹고 뭐 이럴 정도면은 나는 하루도 못 살겠다 그렇게는 진짜. 그것도 일종의 상해예요. 상해에 해당되고 계속 이제 가정을 불안을 만들고 가정 운영을 힘들게 하는 거니까. 아, 메가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요. 여하튼간에 3시 반에서 4시 반 흘려 했는데 애가 너무 거부감을 느끼고, 좀 일단은 거부감을 느껴버리면 이제 어떤 학습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 중으로, 아니 메갈리아 말고 메가더 장군. 그래서 오전 중에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메가더 장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웅이 아니에요. 근데 메갈리아 여성 조종인데, 이것은 페미니즘을 모방으로 했는데 남성 혐오를 부추기면서, 그러니까 일베는 여성 혐오, 예. 그리고 메갈리아는 이제 남성 혐오, 이렇게 갖고 이제 두 개를 이제 같이 부딪히려고 하는데 전혀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싸워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싸우는 걸 보면은 이건 정치권에서 누군가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저번에 제가 부동액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부동액 커피 저번에 이제 그걸 가지고 주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로 뭐 키우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영락없이 그걸로 뭐 키우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영락없이 근데 뉴스에서 이제 키우고 있잖아요, 그거를. 왠지 남성혐오, 여성혐오, 강남역 살인사건이 생각난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진짜 커피를 탄지 안 탔는지. 네. 그리고 뭐 피해자 경찰 수사한다는데 경찰 수사에 대한 브리핑이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쇼예요. 일종의 쇼. 메갈리아를 띄우기 위한 일종의 쇼. 그래서 국민의당하고 또 관련돼서 이번에 정의당 죽이기에 또 들어가 있고, 메갈리아 논쟁 부르면서 티셔츠 올라가면서 당원이 빠져나간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겨울에 공사장에서 부동행인지 모르고 당겨져 있는 무릎 꿇여서, 네. 컵라면을 드신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소량을 먹은 것은 인체에 큰 변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구토나 메스꺼움, 뭐 현기증 이 정도가 나는데 이거 독이에요. 이것도 자동차 기름 그건데, 자동차 에어컨 같은 거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뭐 이런 건데, 기계에 넣는 기름인데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여하튼간에 뭐 근데 그거 갖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소모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더라도 이길 수 있는 싸움 해야 되고 싸우는 것은 뭔가 이득이 될 때 싸우는 거지 그런 소모전인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것이 저 결론이었고 그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일관되게 저는 그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더 이상 간섭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저는 인천 상륙작전이 그건 줄 알았어요.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어떤 그 병사들 이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메가더 띄우기더라고요. 메가더 장군 띄우기. 옛날에 뭐 그래서 이 영화도 아니다. 그래서 그 뭐지 국제시장 다음에 우리가 부산행 제가 보지 말자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부산행 보지 말는데 이 인천 상륙도 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메가더가 얼마나 잘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우리 분단의 근원이 메가더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국 현대사를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줄곧 해왔잖아요. 그 뉴스에서 몇만 하는데 그게 실제로 통계가 잡힌 숫자인지 아니면 정말 이 몇만을 띄우기 위한 목표치를 됐다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지금은 보도를 거의 신뢰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 돼버렸으니까 여하튼간 중요한 거는 메가더는 영웅이 아니에요. 이제 그 메가더에 대해서 인터넷을 좀 찾아보면서 메가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 결과적으로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메가더 장군이 누군가 정말 그 사람이 그래 인천 상륙작전은 작전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이 남한과 미군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던 작전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이거 하나 다음에 메가더를 평가해서는 안 되거든요. 메가더는 사람이 본질은 어떤 것인지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내일 오후에 하면 좀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사람 있었나 유리딱새님이라도 이제 생겼으니까 이렇게 말 주고받는 거지 어떻게 처음부터 사람 있었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사람 있다 없다 해도 그래도 그날 주제는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아예 안 하면 또 그러더라고. 그 자동차. 근데 유리딱새님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우리.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누군지도 모르는데 유리딱새님만 아시는 분이잖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는 걸로. 나도 같이 동조할 수는 없는 분이니까. 유리딱새님이 억울하고 그 사람의 어떤 평가를 한 거는 이제 뭐 존중을 하지만 저도 같이 그거 할 수는 있는 사정은 아니잖아. 난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는 걸로. 이제 메가더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그랬겠어.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저 상주작전 메가더 바로 뜨네 또. 메가더 장군의 본질에 대해서. 일단 두산 백과사전에 있어서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메가더가 누군지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 진주만이라는 영화를 심야 시간에 봤는데 진짜 아니더라고요. 무슨 전쟁을 미화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이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 야당이 좋아하는 영화 변호사, 광해 이쪽이고 여당 여당이 좋아하는 영화가 국제시장. 이번 뭐 인천 상륙작전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부산행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사람이 뭐 인천 상륙작전 뭐 이런 걸 우리한테 들어오지는 않고 이 사람이 한국에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부산행은 일단 저는 부산행을 안 봤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일단은 이 영화 자체가 개최될 때 유료 시사회를 빌려서 거짓 개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정하지 못한 게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거였고요.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읽어보면 만주사병 그러니까 1937년 7년 이때쯤일 거예요. 만주사변 이후 세력을 확장한 일본군이 남중국 주요 거점 항구를 점령하고 베트남 사이공에 대규모 병력을 주도하며 남하하자 미국은 필리핀 방어를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됐다. 점점 미국의 대일 관계가 긴박하였던 1941년 7월 26일 메가더는 군사 고문에서 미 육군 소장으로 현역에 복귀하여 다음날 중장으로 승진하여 미국 국동군 사령관이 되었다. 마침내 필리핀 마닐라에서 근무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였다. 1941년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전투를 벌였으나 마닐라를 빼앗기고 1942년 3월 오스트레일리아로 후퇴하였다. 육군 대장으로 승진하여 연합군 남서태평양 방면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대외작전을 지휘하였다. 그해 가을부터 영국군, 호주군이 참전한 뉴기니 작전을 비롯하여 반격작전을 전개하였고 1944년 필리핀에 상륙하여 작전을 전개했고 그해 오성장군이 되었다. 1945년 7월에는 필리핀을 완전히 탈환하였고 일본 본토를 공략하기 위한 작전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였고 9월 미 해군 전함 미주리호에서 일본 천황으로부터 항복 문서에 서명하도록 전식을 주관하였다. 이후 일본 점령군 최고사령관이 되었으며 일본 군정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전후 전범재판인 극동 국제군사재판을 맡았으며 해당 재판에서 생체 실험을 자행한 731 부대 책임자 이시시로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죠. 731 부대 생체 실험 마루타 실험했죠. 여기는 우리 윤동주 시인도 여기에서 당했죠. 일본을 점령한 동안에는 최고의 통치자로서 토지개혁 등 여러가지 개혁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시민권, 남녀평등권, 노동조합법 등 여러가지 선전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1950년 1950년 6월 20일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국제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일본에서 자신의 전용 비행기인 바탄기를 타고 한반도 정찰을 감행했다. 수원에 착륙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고 한강 이남의 정세를 직접 정찰하였다.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 육군 제24, 제25사단이 방어전을 펼쳤고 일본에 주둔하는 제8군을 한반도로 이동시켰다. 불리한 한반도 정세를 전환하기 위해 인천 상륙작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본국에 설득하였고 7월 25일 미국 합참을 통해 승인을 받았다. 1950년 9월 15일 바닷물이 차올라 만주가 되는 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전세를 역전시켰고 인민군을 압록강 국경까지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를 하게 되자 그는 만주 폭격과 중국 연안봉쇄, 대만의 국부군 등의 사용 등을 주장하였고 이론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의 대립으로 51년 4월 11일 사령관의 지휘에서 해임되었다.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는 말을 남겼다. 이게 명언이었죠. 귀국 후 레밍턴 랜드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62년 웨스트 포인트의 의무, 명예, 국가를 주제로 연설하기도 했다. 그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훌륭한 군인으로서 찬사를 받았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인기가 없었다. 64년 4월 5일 워싱턴 월터 육군병원에서 사망했다 하면서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가 두산 백과에 있고요.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메가더 장군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영화는 안 봤어요. 아, 그분? 저 어디였더라? 중앙일보 초중독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메가더 장군가 숨은 영웅들을 불러내다 뭐 이런 식으로 영웅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딴지일보가 좀 제대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 딴지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덜키드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오늘 이제 메가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자, 만동묘로 불리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어김없이 하이요. 아, 그리고 바덜키드님 제가 방송 시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내리고 좀 이야기할게요. 방송 시간을 그 그 제가 청년 네트워크 그 일을 좀 하고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그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교실 밖 아이들 그러니까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멘토 역할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방송이 오전이니까 오후에 하면 어떻겠냐 해서 이야기가 됐었는데 아이가 오후 시간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지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애가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서 하루 종일 이제 이 집에 있다가 친구를 만날 시간이 이제 그 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오후에 만나는데 만약 자기가 오후에 여기 수업을 들어가면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야. 아무래도 그때 그 정도 17살짜리 아이인데 이 아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때 이때 시기에 친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야기할 상대가 없이 혼자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뺏어서 애한테 거부감을 일으키면서까지 학습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생각해도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개인 방송이기도 하니까 시간을 좀 조절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그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월수목은 오후 한 2시쯤부터 해서 5시까지 방송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여는 정렬대로 오전에 방송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또 소통이라는 부분에서 그 쉽게 말해 약자들도 이제 섭렵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청년 네트워크를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 그 진짜 이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 청년들도 좀 알아가고 하는 게 이 일을 하면서 끼고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해야 어, 그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내가 뭐 하자고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월수목만 두신데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바더키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 가르치는 시간에서 좀 이제 그러니까 미안하긴 해요 내가. 그래서 미안하긴 해. 매일 오전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고마운데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한 사람 우리는 그냥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진짜 그 아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권 밖에서 고생하는 애니까 또 모로세로 하는 것도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또 소통의 의미가 아니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바더키드님 미안해요. 어. 또 우리가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이해는 좀 되실 거라고 믿어요. 저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축구를 잘했대요. 그래서 축구 선수로 유망주로서 불리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좀 사고가 있었나 봐요. 사고가 그러니까 허리를 좀 이제 부상을 당했고 이제 축구를 못하게 했고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체육 중학교까지 나왔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 이제 공업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공부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기초학력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구구단 또 잘 안 돼 있고 17살인데 구구단 이제 간신히 좀 뗀 것 같고 근데 어제 잠깐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얘는 상당히 똘똘한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응. 그리고 아무래도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헤어지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내가 물어보지는 못했고 일단 부모님이 안 계시고 누나가 20살짜리인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하는데 얘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도 그 조건 하에서 군에서 지원을 해줘요. 생계비를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얼마나 지금 방황하는 시기겠어요. 또 사춘기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멘토를 붙여서 하는 것 같은데, 좀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많아지긴 해요. 노동부님 반가워요. 북한 노동부님 오랜만이네. 위탁교육은 준비 잘 되고 있어요. 네, 남학생. 그러니까 어때요? 북한 노동부님하고 약간 연령대는 비슷할 것 같아요. 17살이면 지금 북한 노동부님 이제 내년에 고3이니까 지금 18? 18이죠? 18. 운동을 했던 친구라 이제 말을 좀 거침없이 하고, 그리고 행실을 물어보니까 약간 좀 이제 그 있잖아, 껄렁껄렁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그런 거야 우리가 또 많이 경험을 해왔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고, 이야기를 많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공부보다는 마음을 잡는 게 중요하니. 그렇지, 여학생보단 나아. 뭐 그리고 일단은 여학생 한다고 하면 나 안 한다고 했을 거야. 여학생을 한다고 하면 내가 안 한다고 했을 것 같아 지금. 그렇죠, 머시마들이야. 그렇죠, 여학생보다는 좀 쉽죠. 머시마들이 좀 말 좀 하고 좀 우격다짐 좀 하면, 처음에는 이제 기선만 잘 잡으면 남자애들은 잘 따라오거든요. 보면 그 요령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그리고 북한 노동문이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네. 네, 아침밥 드시고 오세요. 같이 오면 일단은 그러면 메가드 이야기를 좀 쉬었다가, 그러면 10시 정도에 사람들 좀 더 모이면 그때 이제 한꺼번에 할게요. 그러면 뭐 급한 것도 아니니까 와서. 아까 잠깐 메가드 장군이 누구인지 두산백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잠깐 봤는데, 어, 급한 거 아니니까 우리 또 오전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예. 자, 노동군이 요새 어떻게 살았어? 요즘 뭐 북한 노동군이 요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우리 유리딱새님 마음속에 화가 많어, 미움이 많어. 어떻게 우리 유리딱새님? 미움이 많어, 미움이 많아서 어떻게? 예. 그 근본적인 사랑을 해요, 사랑을. 그래도 이렇게 아니야? 아니면 다행인 거고. 그거지, 적게 보는 거하고 똑같지. 아니면 다행인 거고. 그냥 놀면서 살아요. 아이고. 그렇지, 미움이 많으면 또 내가 또 미움이 많아진다. 미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치.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웃자고. 아 제가 요즘에 북한 노동부님 또래 친구를 좀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떻게 보면 북한 노동부님에 대한 들이 조언을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 요즘 친구들이 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점에 대해서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 잘못하면 또 꼰대 소리 들으니까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키키키 우리 딱새님 웃기만 하고, 아이고. 아, 이렇게 대화를 하자, 우리가 대화를. 아니야, 아니야. 좋았어요, 좋았어. 웃지도 못하게 한다. 아이, 뭘 웃지도 못하게 한다 그래. 또 웃으세요, 웃으세요.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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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세요. 나를 울라니까. 웃으세요, 웃으세요, 웃으세요. 오후에 은행 가려고 했는데 더운데? 진짜 한 2주간은 진짜 고생할 거야. 은행 갈 거야. 왜 이렇게 은행을 잘 가? 병원도 잘. 아이고. 하긴 오전에 가야 돼. 오전에 모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으면 오전에 다 해야 될 것 같아. 살짝 써서 이제 유리 딱새님 놀리는 것도 재밌고 지금 반응이 즉각즉각이라. 오, 너무 힘들어. 아니,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어떻게 안 가? 오전에, 아니 오전에. 이 사람이. 아, 요즘에 계속 그런 것 같아. 요즘에 뉴스 보면 짜증 나는 일이 많은데, 그 뭐지? 어제 제가 방송했던 그거 있잖아요. 부산 해운대
해운대 사건 그걸로 생각돼요. 뇌 전증인가? 뇌에 좀 이상 있는 병명 그걸로 판명이 됐대요. 마약하고는 상관없고 마약이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약하고는 상관없대요. 마약 반응은 없었다. 뉴스 나오더라고요. 17명이 사상된 그 교통사고였었는데, 봤는데 고3인데, 고3? 안 되었다? 그게 뭔 말이지? 고3인데 안 됐다. 아, 사고 중에 다친 사람 중에 고3 있었다. 아니, 모녀도 이제 해운대 놀러 왔다가 두 명인가 그렇게 해갖고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 중에 17명 중에. 아, 모녀가 아닌가? 어머니 아들인가? 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게다가 제빵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빵도 나눠주고 줬다고 하더라. 그래 꼭 이런 사고에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니까. 보면은 그게 가슴이 좀 먹먹해요. 놀러 왔다가 이게 뭐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거지. 바리스타 이런 거.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려고 하니까. 뭔가를 그렇게 해보려는 사람들이잖아요. 해보려는 사람들 의고는 못 해줄 방정 이런 식으로 재앙을 뿌리는 건 아니지.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사람이 뇌 질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그 뭐지 스탠드 심장 무슨 그 수술을 했다고는 나와 있으니까요. 아니 그 정도가 됐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가 그런 병명이 있다고 하면 그 병명으로 뭐를 그니까 그쵸 상관없죠. 이거는 완전 달리는 시한폭탄이었지. 나는 그 병명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강경사유가 될 것 같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경사유가 돼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 자기가 그 병명이 있는 줄 알았고 그것이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어느 날 없다가 오늘날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병도.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이다. 그래서 스탠드 이후엔 그니까 뭐 정상인들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나는 그 내 무슨 병? 하여튼 그 병을 끌어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워낙에 사고가 크잖아요. 그 1차 사고를 내고 2차 사고에서 그 많은 인명사상이 나버렸으니까 1차 사고 때문에 한 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갖고 뭐 그랬다가 하면 이해가 되는데 시속 100km를 넘는 광란에 집주하면서 1차 사고 내고 2차 사고에서 이제 사람 많이 다쳤다는 것은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짓이에요. 병 때문에 용납해야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 다친 사람은 뭔 죄야?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뭔 죄야? 그렇죠? 아니 난 이 사람 계속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고 뇌질환 경우도 그렇고 뭐 스탠드 이야기도 그렇고 뭐 약을 먹었네 안 먹었네도 그렇고 그렇죠. 유리딱새님 이쪽 이 자기 이제 관련된 일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던 거였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에 나는 법이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 공정하게 엄격하게.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지명 뉴스로 해갖고 또 나오는데 안산에서 있었던 일 같은데 안산에서 잠깐만요. 이번에 또 안산 죽이기 들어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안산 단원구
고시원 총무 사건. 그러니까 또 뭐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지명을 붙여놨잖아. 이 안산이 어떤 동네예요? 세월호 있는 데잖아. 세월호 사건으로 안산에 대해서 이제 또 옛날 조성호 사건하고 똑같이 또 조성호 사건은 사실상 안산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산하다가 이름 조성호 사건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이러는 거야. 이런 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짓거리 좀. 우리가 구체적인 이 지명까지 알 필요 없잖아요. 그냥 경기도에서 고시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안산 고시원에서 이거 딱 제목 붙여놓잖아. 안산 고시원. 1일 오후 1시 13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4층짜리 상가 건물. 주소까지 다 알려줬잖아. 지금 안산시 단원구의 한 4층짜리 상가 건물 하면 이제 다 아는 거지. 이 정도면은. 다 먹고 오셨어요. 아이고 금방 먹네. 제발 이렇게 원래 강력 사건이 벌어지면 범위를 크게 잡거든요. 지역을 좁게 잡으면 그 지역 자체에 대한 안 좋은 의미가 더 씌워지기 때문에 범위를 크게 잡아요. 그래서 안산 지역에서 뭐 일어났다 이 정도만 해도 상관없어. 아니면 경기도 지역의 한 고시원에서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 정도만 해도 그런가 보다 우리 사람들이 하지. 안산시 단원구 무슨 어디 이거 너무 다 알려주는 거야.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안산 거기에 안 좋은 이미 더 씌우는 거지. 예전에 그 조성호 사건하고 똑같이 조성호 사건도 이름 바꾼 거지만 신안 사건 이번에 뭐 나주 사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작 알려줄 거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버린다니까. 지역 프레임을. 왜 안산은 예전까지는 안산은 그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안산은 가끔가다 이제 시야공단 이쪽 뭐 있잖아 그 저수지 있는데 살인 사건 많이 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명을 좀 이제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안 그랬다가 이게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산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 사건을 더 씌우는 경우가 많아. 이름을 언론에서. 그게 그러니까 나주 편의점으로 더 씌워버렸잖아요. 나주 편의점으로. 그러니까 지역성을 쓰여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방송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특히 호남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여권에 반대 세력 있는 데는 꼭 언론에 이렇게 뿌려버리더라고. 성주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새누리당 정지성 원내대표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아세요? 자기들도 성주에 내려갔잖아요. 새누리당 사람도 내려갔잖아.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뭐 정의당 사람들도 갔을 거 아니에요. 가니까 야권이 분열을 시킨대. 야권이 분열을 시킨대.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려가는 것은 이제 화합을 위한 것이고 다른 당이 내려가는 사람들은 외부 세력이 돼갖고 분열을 시킨대. 뭐 이딴 식의 논리가 다 있어. 유치원생 논리 아니야 이거는 진짜. 완전 유아티 가지 않아요? 너무 내 조카들도 내 10살 먹은 조카들도 이렇게 말 안 할 것 같아.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 하냐. 아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아니야? 이들은 그러면 이거는 외부 세력들이야? 뭔 놈이 이런 논리가 다 있어. 그리고 오늘 제가 저번에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잠깐만. 경향일보 있죠? 경향일보에서 이제 나왔던 아까 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중에 시장, 그러니까 민간인, 민간이라고 또 이상하다. 시장,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사나 민생 탐방을 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거기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두 개가 있었어요. 이번에 또 특징이 나온 거야. 이럴 수 있을까 하는 특징. 이게 뭔가요? 알고 보니 소라과자. 그리고 고춧가루를 보고 고추로 만든 가루지요. 귀중한 거네요. 고춧가루를 모른다는 소리죠. 고춧가루를 모른다는 소리죠. 소라과자 사건과 고추로 만든 가루.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고춧가루는 고추를 빻아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고추로 만든 가루는 고추 다음에 무슨 다른 재료가 있어서 합쳐서 만든 게 고춧가루다 생각한다는 거야. 이런 분이 우리나라의 대빵이었다.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부터 돈 벌어야 돼? 그런데 이 표정이, 잡힌 사진의 표정이 너무 해맑어. 어떻게 그렇게 해맑을 수가 있지? 너무 해맑어. 어린애 같아. 소라 과자는 애교죠. 그래. 네가 당신께서 그런 과자 드셔보셨겠냐고. 정말 이거는, 이 사람은 진짜 딴 세계가 아니라 정말, 정말 우주의 신호를 받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주의 신호. 아, 아니 김치를 그렇게 홍보하면서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를 모른다고? 김치를 세계화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김치의 고춧가루를 모른다고? 어쩐지 유체 이탈의 화법이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해가 되죠. 왜 그런 유체 이탈의 화법? 와, 놀라워. 아니, 원래 소라 과자는, 원래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과자를 잘 모를 수 있어, 이름이. 근데 조개 껍데기 같은 이거는 뭔가 이렇게 물어보셨다는데, 나이 든 사람은 원래 그거 잘하지 않나? 그쵸? 그런 거 알겠어요. 아니, 이분이 버스를 타본 적이 있었겠냐, 한 번이라도. 아주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대통령이었고, 아버지 대통령 물러난 다음에는 그 어마어마한 집에서 했는데, 이분이 과연 택시나 버스를 탈 일이 있었을까? 항상 기사 딸린 차를 타고 다녔겠지. 퍼스트 레이디 아니었어, 퍼스트 레이디. 킹 과자, 고구마 과자, 번데기 과자. 그렇죠. 그런데 서민 이야기를 한다는 거 보면은,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는 물어보고 싶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서민이란 건 뭘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이 아닌 것 같아. 그때 대선에서도. 맞아. 누군가한테 들어봤다. 그리고 왜 민생 탐방하면 왜 시장일까? 시장 가서 떡볶이 하나 먹고 애기하고 사진 한번 찍으면 민생을 아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이거 그냥 포퓰리즘이에요. 포퓰리즘. 나 이렇게, 서민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나의 은혜를 받으세요. 뭐 자기야 뭐 종교의 신이야 뭐야? 조물주야? 모든 사람이 자신을 숭배하는 줄 아는 것 같아. 찬양하는 줄 알고. 뭐 다리를 잘린 사람은 자신하고 손만 들면 갑자기 걷고 막 일어나?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소경이 손을 잡으면 갑자기 막 눈이 확 뜨이는 거. 이게 뭔 시츄레이션이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예전에 MB조도 그랬잖아. 국밥 먹는 거 자기 타이틀이었잖아요. 똑바로 하라고. 국밥 니콜 서민이라는 그 이상한 그 카테고리는 또 어떤 거고? 왜 국밥 니콜 서민이지? 피자 먹으면 서민 아닌가? 절제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 뼈 감자탕은 잘 먹어도요. 돼지국밥을 못 먹어요. 그 부산 갔을 때도 돼지국밥을 못 먹겠더라고. 그러니까 부산 분하고 이제 호남 사람이 먹는 약간 음식 차이 다른데, 저희는 이제 비린내를 죽여야 먹어요. 그 비린내를 잘 못 맡아요. 근데 부산 분들은 이제 그 비린내가 있어야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왜 국밥 니콜 서민이냐고. 나는 그러니까 순대 먹고도 순대국밥 그러지. 순대국밥도 먹을 수 있고. 나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이제 대체적으로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아 외부 세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너 누구 말 듣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누구 말 믿고 네가 조종당하고 있느냐, 너의 뒷세력은 누구냐, 이런 이딴 소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하여대에서도 들리는 소문이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 누구 조종을 받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학생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어요. 글들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했겠지. 뭔가 이상하니까. 경찰이 1600명이나 투입되는 이런. 아, 치킨이야 하니까 생각났다. 이번에 대구인가요? 치맥축제. 치맥축제. 중국에서 불참선언을 한다는 그 통보하에서 제대로 지역 주체가 망했다는. 대구 맞죠? 대구.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소라 과자 보고 이게 뭔가요 이러고 있고, 저 조개 껍데기 같은 이게 뭔가요 있고, 고추로 만든 가루. 야, 고추로 만든 가루 아주 좋아요. 그냥 아주. 이번에 제대로 뭐 연예인들도 많이 부르고 좀 규모를 좀 키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난 물어보고 싶어 그분에게, 당신은 뭔가요? 당신은 뭔가요? 정말 이 사람은 학문적으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정말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도대체 당신이나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30억, 정부 예산 30억. 그리고 평생학습 교육원이라는 같은 이름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생학습 교육원이 아니다 라는 거. 의지로 가득 찼다. 그 근거 없는 의지. 도대체 누가 만들어준 의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정말 버라이어티 하죠. 하고 또 뭔 이야기 했었더라. 그럼 이제 메가더 이야기를 좀 해볼까야지. 시다 돼가니까 메가더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해보면, 아까 메가더가 어떤 사람인지는 잠깐 이제 교과서적으로 다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제2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금수저의 본질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상백과를 통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저 영화 보려는데 인천 상륙작전 보지 마세요. 이거 메가드 장군의 영웅이더만, 영웅 이야기더만. 이야기를 종합해보니까 볼 영화 아니에요. 이거 언론에서 띄우는 영화는 일단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영화는 안 봐줘야 돼. 지하철 6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 동묘역이라는 곳이 있다. 배로 시작이 잡다하게서는 조금은 남루한 골목을 지나다 보면 만나게 되는 동묘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한국 사람이 아니다. 그 주인공 바로 삼국지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 해도 무방할 한수정우 관우 운장이다. 관우 장군을 모시고 있는답니다. 관운장이 무슨 연고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모셔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지만은 그 시발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파병되었던 명나라 군대라고 한다. 조선을 도우러 왔던 명나라 군의 상징이요 그에 대한 사례의 흔적인 셈이다. 너희는 예의에 밝아 대국을 섬기려는데 소홀함이 없었는데 오늘 섬나라 오랑캐의 침노를 받아 그 형편이 딱하기 그지없어. 명나라가 군대를 파견했다고 얘기는 했고 실제로 큰 도움이 됐지만 요즘이나 그때나 이익 따지는 일에는 세계 으뜸인 중국인들이 마음이 좋아서 온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했고 기왕 왜군과 칼을 맞댈 것이면 압록강 이남에 맞댄다는 게 낫다는 계산 때문에 조선으로 온 것이다. 예, 맞습니다. 관우장구 삼국지.
그러니까 중국이 고전부터 지금까지 추구하는 정책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변하지 않는, 중국이라는 역사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EJ, 오랑캐는 오랑캐로서 친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의 전쟁은, 본토에서의 전쟁, 중국 본토에서 전쟁은 어떻게든 피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공군이 밀려오잖아요. 이 중공군이 왜 밀려오냐면, 당시에 잠깐 제가 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중국이 이렇게 지도가 있잖아요. 동그란 지도가 있으면 이 오른쪽 부분에, 그러니까 북한과 연계된 이 오른쪽 부분에 당시에 일본군들에 의해서 세워진 단지, 그러니까 전기라든가 뭐 이렇게 풍화댐인가 풍수댐인가 뭐가 해서 전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이 다 있었어요. 이것이 혹격이나 잘못해서 전쟁 중, 한국의 그 전쟁 중으로 인해서 폭파가 될까봐 자신들의 경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온 거였거든요.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예요. 임진왜란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깔고 왔던 게 중국 그 한반도에 길을 내달라는 거였어요. 왜 길을 내냐? 우리는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당신들이 길을 내달라,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순망치안. 순망치안인 게 뭐냐면, 이가 없으면 입술이 시립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EJ, 순망치안, 이 두 가지가 바로 외교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반도라는 이 땅덩어리가 없으면, 땅덩어리에서 어떤 그것이 안 지켜지면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해양 세력에 대해서 침범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이해되세요?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거예요. 자신들의 계산 때문에 조선에 온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외국은 얼렛빛 명군은 참빛이라는 속설처럼 심하게 당하기도 했어도 고마운 거 고마운 일이고 그렇게 고개 숙여주면 되는데, 항공들은 오버, DNA는 과거에도 빛을 발한다. 이 명나라 부대를 천병으로 받들어 모시고 오로지 그들이 이 나라를 구했고, 우리나라는 그들을 위해 다시 만들어졌다고 우기면서 천병의 신화를 만들어버린 것이다. 여기는 선조 이하 당시 조정의 펌프질이 주요하게 작동한다. 그러니까 만동묘를 세웠다는 거. 그러니까 왜 야당이 광해라는 영화를 좋아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혹시 광해라는 영화? 광해군이 했던 대표적인 외교 정책이 바로 중립 외교 정책입니다. 중립 외교 정책. 그러니까 당시 새롭게 붕하는 청나라와 그 다음에 이제 저물어가는 명나라 사이에 어떻게 외교를 하면서 그들의 저울질하면서 우리의 실익을 추구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강해군을 이제 물리친 다음 세력들, 효정부터 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하냐, 여전히 명은 우리의 부모의 나라요, 군신의 나라요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면서 이제 북본론을 하다가 나선 정부까지 나서는 뭐 이런 역사적 비극이 있고, 결국 인조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인조 반정 다음에 인조 때 바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죠. 임진왜란 다음에 병자호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효종이 등극하게 되고, 이런 식의 역사적 흐름이 있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못 봤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딱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미국, 일본이 최고다! 라고 보면서 사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중국과 러시아는 그냥 그렇고, 왜 중국말에 우리가 휘둘러야 되냐, 우린 자주권이 있는 나라다! S 의원. 그러면서 1억 명의 거짓대가! 이 발언을 하셨던 분.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했던 게, 청나라의 그 봉건적인 정신을 못 버렸다 해서 결국은 사과 발언까지 했던 그 새누리당 전 의원 있었죠. 지금하고 다를 게 지금이나 조선시대랑 다를 게 뭐가 있겠냐 이거죠. 간우장군을 모셨던 그때의 분위기와. 그리고 간우는 사실상 유비간우 장비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삼국 통일을 이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역사에서 졌던 사람들이에요. 패잔병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패잔병이에요. 그런데 패잔병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명나라에서 모셨던 건데, 우리는 외국 사람의 제사가를 지내주고 있는 거야.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었고, 지금은 일본과 미국인 거고. 여튼 그래, 계속 딴지를 보고 기보준 청수가 있는, 제가 좋아하는 백석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북으로 도망가기만
있던 자신들의 처지로서는 의병들이며 수군들의 활약으로 나라가 바로잡혔다고 인정하는 것은 지극히 불쾌한 일일 뿐더러 차제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하는 요소였기로 그들은 명나라군이 아니었으면 우린 다 망했어요를 합창하면서 스스로 명구스러 우린 한 거 없는데요 하는 명나라 장수들에게 무슨 말씀을 신장이세요를 복창했다. 삼국지 하니까 생각나는데 역시 그렇죠. 장수 중에 조자룡이 제일 멋있다. 그렇죠. 선봉대끼리의 탐색적 정도로 끝난 직산 싸움은 조선의 조정에 의해서 직산 대첩으로 격상됐고 명나라 장수 양호는 천하의 용장이 됐다. 그리고 천병의 온조로 나라가 살았다는 것은 감히 시비 걸기 어려운 전후의 이데올로기로 굳어져 갔다. 그 결과 지금도 동묘의 가로초상은 누구든 말에서 내려라는 근엄한 하마비의 호의를 받으며 그의 생전에는 꿈에도 몰랐을 땅 서울 한복판에서 어정쩡하게 남아있다. 자, 이 맥락에서 이제 봅시다. 헌데 간우는 동묘 안에 머물지 않는다. 국왕이야 양반 님네들이 넙죽넙죽 제조 지은의 은희로 모시던 것이 백성들에게 퍼졌고 간우는 졸제, 최영이나 인경업 등 우리나라 무당들이 즐겨 모시는 신의 대열에 들어섰으며 20세기 초에는 아예 관성교라는 중국에도 없는 종교가 생겨난다. 이게 코미디죠. 최영 장군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성계가 이제 그 조선을 거국할 때 같이 이제 컸던 어떠면 권문세족이 아니야 이제 맞죠? 권문세족의 어떤 그 장군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와 대척점을 이루면서 마지막 이성계에 의해서 이성계 일파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고려 말의 장수이고요. 그 다음에 인경업이라서는 그 병자호란 때 활약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그렇잖아. 좀 훌륭한 장군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제 모시면서 나는 장군을 모셨다 하면서 이제 무당들 그거죠. 그러니까 관우 장군을 모시는 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 종교에 따르면 관우가 인간의 선악 사정을 판단하는 영으로서 정성으로 그 신명을 받들면 관운장의 신이 현몽된다고 했다. 중국군 장수들이 개인적으로 숭배하던 관우가 한 국가가 받들어 모시는 관제신이 되었다가 마침내 민간 종교 영역까지 확대되었고 1800년 강동에서 목이 잘린 중국인 장수는 그 자신도 황당할 이방의 신에 등극하게 된 것이다. 이름하여 관렐루야. 우리나라 무당들이 즐겨보시는 신은 최영, 인경학 그리고 관우 등 비운의 장수들이 많다고 한다. 그들의 맺힌 한이 원력을 크게 해주기 때문이라 하는데 이 비운의 장군님들의 목록에 끼는 이방인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그 사람이 더글러스 메가더다. 메가더가 강림와서 어느 나라 말을 쓰는지를 알 길이 없지만 예상외로 메가더를 모시는 무속인들이 꽤 된다. 원래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잖아요. 종교 기독교의 나라인데 기독교의 나라에서 뭐가 있어요? 이런 유일신은 신은 하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귀신을 믿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남의 나라 이방의 나라에서는 이 사람을 귀신을 믿지 않던 태생에 귀신을 믿지 않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장군이 되었고 그 장군을 따르는 무속인이 있다. 이 코미디죠. 언젠가 그 중에 한 무속인이 메가더 장군님이 남북 통일을 위해 노력했으나 그 노력이 끝내 트루먼에 의해 좌절되고만 비운의 장군이었다는 맥락의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한다. 한국을 사무치게 사랑했고 북한 공산 집단을 분쇄하기 위해 분골쇄신했으나 저 선조 같고 인조 같은 트루먼이 메가더 장군을 잘라버렸다는 것이다. 메가더 강림하시면 파이프 준비해야 되겠다. 그쵸? 북침 통일을 목놓아 불렀던 전쟁 당시에 한국인들에게 온폭 수십 개를 투하해서라도 빨갱이들을 말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메가더는 그래서 거기에 기겁을 한 미국 대통령에게 그 지위를 박탈당했던 메가더는 20세기의 시저로